여러분들 이제 한 10분가량 정도 그래도 여러분 수다도 좀 떨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문제 유형 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다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펑러만님 안녕하세요. IELTS 지금 25만원이에요. 그래서 일반 IELTS 25만원이고요 UKVI는 더 비싸요. 33만원이에요. 근데 다 가격들이 다 옛날이랑 비교가 안 되죠. 페이쌤, 그 중국어 하시는 선생님.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가시는구나. 페이쌤이 아니라가지고. 예, 그렇구나. 열혈 팬분들 몇 분 계세요? 우리 IELTS는 좀 조용한 편이죠? 예, 요즘 25만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주 못 쳐요. 4번 치면 100만원이니까. 준비를 제대로 하고 쳐야지. 안 그러면 약간 돈 날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큐메크리님도 공부하시다가 치실라 그러면 25만원 너무 비싸니까 치고 싶은 생각 잘 안 들 수도 있어. 실제로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집중력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얻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 시험이 좀 꼼수 위주로 안 나와서 좀 걱정이에요. 학원에서도 꼼수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영어 실력들을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해져 버려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저도 가서 열심히 치고 오려고요. 너무 비싸죠. 근데 UKVI라고 해서 영국 비자 때문에 시험 필요하신 분들은 3번 치면 100만원, 3번 치면 33만원 이래가지고. 오늘 굉장히 조용하네요. 오늘 방이. 그럼 우리끼리 그냥 일단 수다를 떨다가 어차피 이게 이제 그냥 여기 방송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IELTS 리딩 공부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스피킹이 뭐 빼박인데는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좀 영양가 있는 부분들을 좀 살릴 수 있게끔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실제로 수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훨씬 더 집중력이 좋은데, 제가 또 막 급하게 또 다 단톡방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안 들어오시네 다들. 근데 이게 수요일 6시가 좀 애매하긴 한가 봐요. 근데 어떤 시간이든 다 애매한 시간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재미는 없더라도 영양가는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5분 정도만 더 같이 얘기 좀 해보고 돈 얘기도 하고 돈 얘기.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서머리 문제용 좀 보여드릴게요. 수지김쌤 뭐예요? 수지김쌤도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애매하더군요. 수지김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둘째,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2시에 방송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 그 스케줄에 맞게끔 일단 방송을 하는데, 예, 방송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방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시구나. 그 방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다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그런 약간 꿀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게 다 자료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참여도가 훨씬 많으면 훨씬 더 활발하고 재밌게 할 수 있기는 한데, 뭐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그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가 보면 또 많은 분들께서 오시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지금 약간 퇴근 시간이라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종합반 분들은 일단 못 들어오세요. 지금 한창 스터디룸에서 스터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못 들어오세요. 그냥 나중에 봐라 약간 이런 거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제 인스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제 인스타 검색하니까 나왔어요? 네, 그치. 제 이름 찾으면 나와요. 아, 우리 조카 뭐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진짜 제 인스타는 조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 갔냐? 우리 조카는 그냥 뭐 빼박이요, 빼박. 예. 저희 아버지랑 조카랑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우리 조카. 이게 이제 그저께 찍은 거예요, 그저께 일요일날. 추천 게시물에 제가 나왔다고요? 진짜? 아니 왜냐면은 그 선생님들이 인스타 하실 때 그 인스타가 선생님들의 어떤 하나의 홍보의 어떤 그 매개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올리기는 하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한 것도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자주는 안 해요. 네. 아 공부하고 싶으세요? 어느 게시물이 히트하면 나온다고요? 제 게시물은 히트할 게시물이 없는데. 그렇구나. 아 약간 이제 네이버에 약간 이렇게 이제 메인 페이지 보면 이렇게 딱 올라오는 약간 그런 건가요? 아, 오케이. 자 일단은 더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니까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뭔가 IELTS 시험 문제를 이제 빨리 풀어보고 싶다. 나는 저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저는 그렇구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막 그런 궁금증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더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분도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IELTS 리딩 테스트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좀 높죠. 그래서 일단 지문의 길이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정도 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분이에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이제 긴 지문이 나오고 열쇠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 해당되는 첫 번째 패세지입니다. 이 첫 번째 패세지 여러분은 20분 동안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답지에다가 옮길 시간을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답지에다가 바로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다큐멘터리님 IELTS 문제를 좀 처음 보셨나봐요. 그죠? 이때까지 좀 많이 오셨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 리스닝이라든지 리스닝 이렇게 약간 문제 짜투리로 보여드리거나 스피킹 질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좋은지 이런 걸 얘기하거나 라이팅들을 보여드려서 지금 리딩 지문을 처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문제 유형은 비슷해요. 문제 유형은 IELTS는 잘 안 바뀌어요. 난이도가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한데 문제 유형이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전 어떻게 외교부 장관님은 10년 전에 IELTS 치셨나봐요. 제가 2007년에 처음 IELTS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랑 유형은 바뀌진 않는데요. 약간 트렌디함이 좀 보이기는 해요. 조금 이제 변화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문제 13개가 지문의 흐름과 원래는 같이 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나온다든지 지식이 아니라 지능이죠. 지능. 머리 좋은 거. 머리 좋은 거. 네. 지식은 knowledge라고 하죠. knowledge. 지금 여러분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옛날 거예요. 저희가 11권까지 지금 현재 책이 있는데 4권에 있는 건데 문제 유형이나 스타일들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지고서 공부하실 수 있는 소스예요. 왜 다큐멘터리님? 왜? 지식이 난리진 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찝어져가지고 헉한 거지 지금. 자, 이게 여러분들 그 리딩 지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지문이 실제로는 시험 치러 가시게 되면 리딩이 2교시예요. 그래서 1교시에 리스닝을 보고 2교시에 리딩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지문 3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패시지 1, 패시지 2, 패시지 3 이렇게 해가지고 한 800자 가량 정도, 800자에서 900자 가량 정도의 장문의 지문이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3개요, 3개. 그 3개를 60분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 문제 푸셔야 돼요. 60분 동안에 마음 문제 푸셔야 되고 Journey님 안녕. Journey? Is that really the journey that I know? 옆구리님 안녕. 한 엽기인 것 같아요, 왠지 아이디가. 다들 인사 좀 해주시고 IELTS, 그러니까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이면 더 자기를 좀 드러내세요. Reveal yourselves, okay?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딩 지문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큐멘터리님이 좀 약간 그 리딩 지문의 그 양적인 부분에 좀 충격받으셨어. 근데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늘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도 리딩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딩 문제 풀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혼자서 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도움을 좀 받아서, 좀 많이 풀어본 사람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접근하는 게 맞는 거죠. 얼른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재밌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면 굉장히 요령도 생기고 되게 재미가 쏠쏠해요. 근데 이제 이게 영어적으로 거부감이 있거나 이제 문법이 좀 많이 정립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러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적인 단계로 문법을 배우고 단어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원래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의 4가지 요소들을 한번 적어보자면, 영어 4가지가 아니라 7가지죠. Seven aspects of English. Seven aspects of English가 뭐냐면 vocabulary, 그리고 또 뭐 있나요? grammar, pronunciation, 그리고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그죠?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초적인 단계에서 당연히 vocabulary하고 grammar and pronunciation, 이 발음 3가지를 pronunciation 이렇게 3가지를 당연히 여러분 기초를 다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ELTS의 4과목인 거죠. 그죠? IELTS의 4과목 listening,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보카브 그래마 부분을 여러분들 또 이제 다듬고, 그런 다음에 pronunciation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공부하는 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vocabulary for IELTS라 그래서 이제 IELTS를 위한 어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pronunciation을 같이 더불어서 공부하기도 하고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발음 나는지를 알면 스펠링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쉬우시고, 리스닝 같은 데에서 나오면 그 단어가 그 단어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거를 기초반에서 지금 다지고 있고, 그리고 IELTS의 4과목은 이제 종합반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기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런 지문 같은 거 보면 되게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눈치빨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눈치보다는요. 원래 이제 리스닝 같은 경우, 리스닝 리딩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제가 뭐 항상 쓰는 건데, 상식과 편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개미가 혹시 뭐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럼요. 제가 지금 Seven Aspects of English라고 썼는데 English이 아니라 All Languages예요. 예, 진짜요. 영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외국 장관님. 그래서 이제 그 7가지는 그냥 어떤 언어든지 간에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vocabulary, grammar, pronunciation이 이제 바탕이 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쭉쭉쭉쭉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게 득을 보는 것이 리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리딩이 너무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밑바탕에 인프라를 조금 더 이렇게 잘,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래서 기반 시설인 거죠. 기반 구조. 기반 구조를 잘 다져놓은 상태에서 리스닝도 수업 시간에 스킬 배워서 공부하고, 리딩도 스킬 배워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부분들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스킬만 적용할 수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순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서를. 계속 주구장창 종합반에서 계속 6개월 이상 이제 있을 건지, 아니면은 기초 먼저 다진 상태에서 종합반에 2달 만에 끝낼 건지, 그죠?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좀 더 효율적인 순서를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굉장히 길게 끌고 6개월 이상 듣는 분들 계시는데요. IELTS는 그런 시험 아니에요. 절대로.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중간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슬럼프에 빠지는 거지 이제. 차라리 기초를 다시 다지고 와서 기초형 문법을 공부를 하시던지, 그리고 단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래가지고 종합반에 오셔서 한 2달 만에 딱 그냥 졸업해버리는 게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제 생각엔 그런데, 그렇게 약간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심화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아, 나 이제 내년 7월 달에 필요한 건데 벌써 IELTS 시작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진짜로. 내년 오늘 몇 월이에요? 4월이죠? 4월인데 언제 IELTS 점수가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올해 7월 달도 아니야. 내년 7월 달에 필요하시대. 그러면 IELTS 그냥 가셔서 영어 공부하시고 회화학원 다니시다가 내년 봄에 오셔라. 약간 이렇게 타일러 드리기도 해요. 수컨컨님 아니요. 진짜요, 진짜. 그런 식으로 약간 타일러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IELTS의 성격을 잘 아시는 선생님이라면 무조건 우리 반에 와서 왜? 그죠? 이렇게 안 해요, 절대. 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여러분 막 허세라고나 하나? 그렇게는 절대 못해요. IELTS를 아는 선생님들이라면.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뭔가가 이제 다지는 시간을 좀 차라리 가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랑 공부하러 오자.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는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여러분 리딩 질문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리딩 질문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첫 번째 패시지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많이 어렵지 않게 나온 건데 점점점 뒤에 있는 패시지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1번부터 13번까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왜 다케로클님 왜? 왜 점점점 했어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인사도 좀 해주세요. 옆구리님, 쩌니님, 스콘쿤님. 우리 너무 외로워가지고 누가 들어오기만 기다렸어요. 그 기초를 좀 다져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좀 들지 않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조언. 조언이 아니라 조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딩 질문 때문에 막 골머리 썩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특징이 딱 있어요. 라이팅 쓰실 때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리딩과 라이팅은 약간 뭐랄까 난도가 매한가지인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라이팅을 쓰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의 배열이 어지러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딱 정립되어 있지 않고 배열이 어지러우신 분들은 독해 잘 못하세요. 왜냐면 독해 문장 속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배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 게다가 당연히 스피킹 하실 때에도 주어 동사 목적어의 배열이 그죠? 맞지 않겠죠? 정보의 배열이 여러분 좀 뒤죽박죽 되어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런 리딩 질문들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엔 서머리 문제 유형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 서머리가 어떤 문제 유형이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요약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요약하는 문제 유형. 이게 요약하는 문제 유형이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가 이게 지문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문 속에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을 내용을 줄여서 요약을 해서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빈칸 속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을 고르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요즘 자꾸 변형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문제 유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루퍼스 낚이는 문제 유형이라고 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주어지지 않은 문제인지 여러분 그 지문을 판단하는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되게 유명한 문제 유형이고 그리고 제목 찾기라고 해서 헤딩 매칭하는 문제 유형도 있고 단답형 문제 유형도 있고 매칭 인포메이션 문제도 있고 되게 문제 유형들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서머리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좀 특히나가 힘들어하시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하고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요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거는 주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주관식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주관식 문제는 여러분들 빈칸 양 옆에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서 지문으로 찾아가서 그 지문 속에 그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가져다가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문 속 단어 하나를 가지고 메꾸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져 있는 문제 유형은 그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문 속에서 아이들을 지문 속에서 이게 정보들을 찾아서 주관식이 오히려 쉬워요, 다큐멘터리님. 왜냐면은 주관식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해해서 풀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A, B, C, D, E, F, G 중에서 고르는 문제 유형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못 푸세요. 난이도가 갈수록 굉장히 높아져요, 여러분 실제. 외교령관이 아직 안 풀 거예요. 아직 안 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풀 때는 이렇게 좀 크게 해드릴게요. 어떤 시험? 다큐멘터리님 IELTS 안 쳐보셨다면서요? 어떤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트레이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시간 이렇게 타이머 이렇게 딱 재가지고 이렇게 초식에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시간 가는데 내가 그 안에 빨리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기지가 발휘가 안 된다는 거지. 기지라는 게 이제 순간적인 어떤 융통성 있잖아요. 그죠? 순발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문제 푸실 때 약간 느긋하게, 그죠? 느긋하게 그냥 시간 두고 나 공부할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버릇을 들여두시면 절대로 안 돼요. 대학교 때? 기말고사 칠 때? 그런 주관식이랑 다르지, 그죠? 그런 게 약간 대학교 때 기말고사 같은 거 칠 때는 실제로 약간 에세이 형식이 더 많고 약간 서술형이 더 많고 그냥 빈칸 처리하는 것보다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지금 IELT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외워가지고 이렇게 시험 치는 거지만 IELTS 같은 경우는 이게 지문 속에 이미 다 있다니까요. 만약에 주관식이면 지문 속에 단어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겠다 싶으면 그냥 갖다가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객관식 문제로 자꾸 변형이 돼서 나오니까 객관식 문제로 변형이 돼서 나올 때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 속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그 보기를 골라야 되는 거죠.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보기를 골라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주관식이면 무조건 지문 속에 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빈칸을 채워라라는 듯이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는 박수 쳐줘야 돼. 너무 고마운 거야. 하다못해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 빈칸 앞에 만약에 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문 속에 있는 그 정답도 어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진짜 원하는 거지. 한국 레시피는 없어요. 빨리 팍팍 막막 푸는 건 없어요. 막 풀면 다 틀려요. 막 풀면 다 틀려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20분 안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빨리 팍팍 막막 풀면은 진짜로 다 틀려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농부 우산, 그렇지, 농부 우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봐봐요.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번 이렇게 여러분 지금 7문제가 나와 있는데 7문제 정도면 한 10분 만에 풀면 참 좋아요. 왜냐면 한 지문당 1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7문제 정도면 한 10분 정도에 푸시는데 10분 정도에 지금 스폰콘님께서 지금 꿀팁 원하시는 것 같은데 IELTS는 그런 팁이 없어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그렇게 막 대충 풀어가지고는요 절대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분 동안에 7개 중에서 4개를 무조건 맞추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7개를 대충 다 풀어가지고 다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 거를 장담하는 강사나 강사나 선생님이 있으면 약간 사기 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렇게 어휘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캐블러리 가지고 팍팍 풀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요령들은 절대로 안 돼요. 갤리님 지금 안 풀어요. 아시겠죠? 글씨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지금 푸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중이잖아요. 이따가 푸실 때에 제가 이렇게 크게 블로업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실제로 수업을 할 때에도 이런 약간 배경적인 설명은 듣지 않고 빨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성급하세요. 6점을 맞으시려면 25개, 26개 맞추셔야 돼요. 40개 중에서.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해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방법들을 먼저, 접근 방법들을 먼저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일단 40개 중에서 반 맞으시면 바로 5.5점이야. 기본만 해도 7은 안 나와요. 40개 중에 30개 맞추셔야 돼 7이 나오기 때문에 40개 중에서 30개 맞추는 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 유형을 가졌을 때 네?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나와야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6.5점? 네, 영어 실력만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영어 실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문제 푸는 줄 아세요? 지문 다 읽어요. 지문 다 읽고 문제 풀어요. 지문 다 읽고 문제 풀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어 실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 이렇게 문법과 어휘가 받쳐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 정독을 했을 때 한 문장을 해석했을 때 그 한 문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은 필요한데 단순히 영어 실력만 가지고는 그 플루언시만 가지고는 문제를 푸실 수는 없어요. 문제에 대한 경험도 많아야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약간 전략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는 거죠. 자신의 영어적인 실력만 가지고 문제를 푸실 거면 학원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가서 시험 치시면 돼요. 하지만 점수는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나오는 거는. 그치. 가능하겠네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처음으로 이 서머리 문제 유형을 보여드리면서 한 가지 잔소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서머리의 제목과 지문 전체의 제목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네네네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종합반 기초 2달 듣고 종합반도 2달 정도 들으시는데 손해라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예. 좀 더 약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계속 붙들고 있으면 좀 힘드세요. 그리고 점수대가 좀 고득점대이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킹스 칼리지 이런 데는 거의 7 이상, 6.5 이상은 기본이에요. 아니지, 종합반도 5.5반이 있고 6.5반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아서 요약된 정보의 반경을 먼저 잡아라 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목이랑 지문 전체의 제목이랑 같나요? 문제의 제목과 지문 전체의 제목이 같나요? 다르죠,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지문 전체의 제목은 개미의 지능이라는 제목이에요. Ant Intelligence라고 나왔어요. Ant Intelligence라고 나와 있는데 하지만 그 문제의 제목은 Ant as Farmers. 그래서 농부들로서의 개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문 전체를 요약한 걸까요? 지문 속에 있는 일정 부분만 요약을 한 걸까요? 옛날 IELTS에는 지문 전체를 요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어려웠죠, 실제로는. 오히려 쉴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미의 지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개미의 관련 지문 전체가 아니지. 왜냐면 지문 전체의 제목이랑 다르잖아요, 지금요. 그죠? 다큐 맥크리님. 지문 전체랑 제목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서 그죠? 지문 전체의 제목과 똑같았으면 지문 전체를 요약을 한 거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Ant as Farmers라고 해서 특정하게 농사를 짓는 얘기만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의 어떤 일정 부분만 요약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셨을 때 내가 첫 번째로 이 서머리 문제를 할 때에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해야 되느냐? 아니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자, 여러분들 이 포커스를 어디다가 하셔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왜 여기 지금 지문 속에서 농사를 짓는 개미가 농사 짓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만 체크를 하는 거야. 그죠?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죠. cheer up, man. Okay, cheer up. 개미가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개미가 농사 짓는 이야기. 자, 이런 걸 갖다가 스kim 리딩이라고 하는데 스kim 리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그 키워드가 보이는 것들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방송상으로 하시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대충 이렇게 지문들마다 나오는 단어들 있죠. 드문드문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서 한번 반경을 한번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일단 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반경 설정. 자,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지 혹시 아셨어요? 개미가 농사 짓는 이야기가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지 혹시 아셨어요, 여러분? 너무 멀리 가셨어요. 지금 두 번째 문단에 이미 나옵니다. 두 번째 문단에 이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짧아도 여러분 조금 집중해서 하셔도 괜찮으세요. 시간이 짧아도 집중해서 하실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할 거니까 어느 부분에 있나요?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그죠? 네, 맞아요.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부터죠. 두 번째부터. 첫 번째 문단은 그 주제를 소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문단에 그들은 펑기를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일단은 여러분들 요약이 지금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까지인지 반경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디 또 나오나요, 여러분? 계속 가죠. 계속 쭉쭉 갈게요. Their fungus farming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괜찮죠? 계속 갈게요. 여기 the farming methods of ants 보이시죠? 농경 방식? 또 갈까요, 여러분? 아, 여기 여러분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죠? 끝날 때까지 갈게요. 어디까지 나오나요, 여러분? 옆장으로 갑니다. farmer ants가 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근데 어차피 한 문단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러분? 혹시 요 단어 혹시 아세요? 요 단어 혹시 아세요? cultivate라는 단어? cultivate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요것도 이제 필수어이기는 한데 경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경작하다, 재배하다.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 농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혹시 urban lifestyles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urban lifestyles? 이 부분은 제가 색깔을 좀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초록 색깔로 해가지고요. 두께를 좀 두껍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 urban lifestyles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의 그 주제에서 벗어나죠. 맞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urban lifestyles는 도시에서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이야기는 그 위에 문단에서 끝난 거죠. 방금 cultivate라는 말이 있었던 그 문단에서 끝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저랑 같이 반경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문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요약을 해서 문제가 나온 건지 그 반경 설정을 먼저 한번 해보셨는데요.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단 이렇게 여러분들 여섯 번째 문단까지 이렇게 5개의 문단에서 5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서머리 문제를 하시기 전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공략을 해야 하는 나의 정답이 있는 정답을 위한 실마리가 있는 부분인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맬 그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제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문제 속에 7번 문제에만 너무 포커스하지 말아라. 7번 문제 하나만 풀고 치울 거냐, 그죠? 7번 문제 하나만 풀 거 아니다. 지금 나와 있는 7문제 다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7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내가 봐야 하는 그 정보의 반경 먼저 제대로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제가 요거를 요런 식으로 지금 반경 설정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11, 12, 13번 나와 있는 요 부분이요. 이 11, 12, 13번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7, 8, 9번, 10번까지는요. 방금 반경 설정한 데에서 쪼롬이 나오는데요. 11, 12, 13번은 도로 이 전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우리가 설정한 그 반경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좀 불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조금 불려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리딩이 이렇게 여러분 방송하기가 조금 힘들죠. 자, 보세요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genetic analysis라는 표현 보이세요? genetic analysis라는 표현 보이세요 여러분? 유전학 분석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유전적인 분석. 그죠? 이 유전학적인 분석이라는 말 대신에 지문상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문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전학적인 분석이라는 말 대신에 지문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렇게 DNA analysis 혹시 보이세요? DNA analysis? 자, 보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넘겨드릴게요. 자, 10번 앞에 있는 genetic analysis라는 말 대신에 지문 속에 마지막 문단에 DNA analysis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얘기 맞죠, 지금?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에도 마지막 10번 문제가 우리의 반경 중에서 거의 막바지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오케이? 막바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0번 문제를 해결을 하되 10번 문제를 해결을 하고 11, 12, 1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해당되지도 않는 뒤에 부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반경 설정 안 해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반경 설정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여러분들 서머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서머리 된 건지를 설정을 하지 않을 때는 서머리 문제의 특징을 일단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 그 요약된 내용 속 그러니까 요약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문제 속의 내용들이 문제 그 진술 속 내용들이 지문 속의 내용들과 순서가 불일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머리 문제 유형이 나올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솔직히 지문상에 나와 있는 얘기를 차례대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요약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당연히 서머리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서론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본론과 결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뭘로 나올 수도 있냐면 서론과 결론이 먼저 나오고 본론으로 내려가는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 지금 바뀌어져서 나올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본론과 결론이 이렇게 뒤집혀져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부터 딱 이렇게 어디까지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놀아야 돼요.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순서가 뒤집혀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반경 설정이 딱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엉뚱한 곳에 가서 답을 뒤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7번 하나에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하나에만 목숨을 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추적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크게 보고 점점 추적해서 들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문제 풀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 못 풀게 하니까 막 나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어프로치 위주의 강의예요. 어프로치. 그 접근법.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 푸세요. 이렇게 시간을 주고 풀었잖아요. 풀고 나서 뒤에 풀이해주는 강의도 당연히 있긴 있어요. 약간 후반부에. 처음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 영어 실력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면 저랑 같이 공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시를 해드리는데 그 지시를 따라서 훈련을 좀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후반때 종강할 때쯤 되면요 본인들이 푸실 수 있게끔 좀 프리하게 좀 놔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뒤에 문제 풀이하면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시행착오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스타일인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수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리스닝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제 풀이를 해드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접근법만 알려드린 거예요. 접근법상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적인 능력만 가지고 7번 문제 해결하고 8번 문제 해결하고 9번 문제 해결하고 그죠? 10번 문제 해결하고 11, 12, 13번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문 끝에까지 가요. 지문 끝에까지 가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약간 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죠. 저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다들 왜 이렇게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문제를 풀고 그 문제의 정답이 왜 그거인지를 알려면은 오프라인으로 해야지 이렇게 방송으로는 잘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 집약적으로 몇십 분 동안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약간 팁들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문제를 풀고 이 문제의 정답은 이래서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중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다음 주에 리딩 같은 경우에도 다른 문제 유형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볼 건데, 그런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이게 진짜로 그냥 이 방송상에서, 생방송상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시간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잘 몰랐던 그런 약간 접근 방법들을 배우러 오시려면 다음 주 수요일에도 꼭 오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소감 좀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다들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너무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스kim 리딩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첫 줄만 가지고 스토리 짜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진짜 안 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사전적으로 어떤 방법을, 그죠?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만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싶어 이럴 때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영어 공부하는 느낌은 잘 안 들죠? 그죠? 영어를 공부하는 느낌보다 시험에 대비하는 전략들을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게 IELTS 온라인 스터디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좀 치중해서 저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님 같은 경우에도 IELTS가 필요는 없지만 내가 IELTS 공부를 하려면, IELTS 시험을 치려면 단순히 영어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들 이제 점점 나가시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영양가 있는 강의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또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미처 못 들어오신 분들한테 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래요, 다큐멘터리님? 스콘콘님도 마찬가지고. 자, 다음 주에 마지막 리딩 시간입니다.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 꿀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해요. 안녕. 다큐멘터리님